1968년 1월 9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68년 1월 9일은 우리나라의 국보 난중일기 도난 사건의 범인이 체포된 날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인 이순신 장군의 친필일기 난중일기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는데요. 범인들이 일본으로 팔아넘기기 직전에 범인을 검거하고 되찾은 겁니다. 야, 새해 벽 때부터 온 국민이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아니 훔쳐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훔쳐서 그거를 일본에 팔려고 했다. 이거 정말 그 처음에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로 한번 가보죠. 네, 1968년 1월 2일 새해 첫날 모두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때 아산 현충사에 보관돼 있던 난중일기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현충사 직원이 경례를 순찰하다 도둑맞은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난중일기 전권과 임진장초, 서간첩 등 3권 모두 사라졌고 새해 온 국민의 관심은 온통 난중일기 도난 사건에 집중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국보가 이렇게 쉽게 도난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 범인들도 난중일기가 좀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가치가 어느 정도였죠? 네, 이 난중일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쓴 친필 일기죠.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1월부터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앞두고 전사하기 직전인 1598년 11월까지 거의 매일 적은 일기입니다. 군 사령관이 전장에서 겪은 일을 서술한 기록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이순신 장군 개인의 일기 형식으로 기록이 돼 있지만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소회뿐 아니라 날마다 교전 상황 그리고 날씨, 전장의 상황, 서민 생활상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유려하고 시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학적 가치도 매우 높은 작품입니다. 일기 한번 읽어볼까요? 좋죠. 네. 남의 일기인 거 늘 재밌는데요. 1593년 2월 23일 흐림, 비는 오지 않았다. 이 날씨가 적혀 있어야 밀린 일기를 한꺼번에 안 썼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우수사 이역기가 다녀갔고 식후에 원수사 원균입니다. 원수사가 다녀갔다. 그의 흉악하고 음험함은 참으로 형용할 수가 없다. 난중일기를 보면은요 원균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다른 거 한번 읽어볼까요? 1597년 8월 15일 비가 계속 내리다 늦게 개었다. 날씨를요 맑은 비 흐림 3개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날 일기는 좀 특이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잠들지 못했다. 술 좋아하셨구나. 일기의 끝입니다. 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남긴 우리 민족의 정말 소중한 유산 난중일기인데 되찾아야 되잖아요. 이거 뭐 사건 현장에 뭐 이런 뭐 남은 흔적들이 없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CCTV, 자동 경보 장치 이런 거 없을 때예요. 그냥 잠금 장치를 부수고 문을 연 것으로 보이는데 지문도 없고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국은 당시 덕수이 씨 충무공파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죠. 내부에 다툼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평소에 종친회 모임에 나오지 않다가 12월 중순 불쑥 나타났던 이 씨를 지목하게 되는데요. 이 씨는 그때 난중일기 한 장만 떼어 팔아도 10만 원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또 사건 얼마 전까지 아산을 자주 드나들었던 한 일본인에 대해서 수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서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난중일기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이거 빨리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그럼 다시 못 보게 되니까 빨리 찾아야죠. 네, 결국 대통령까지 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승만 장군은 참 그 각별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1월 8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범인들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동시에 10일 안에 범인을 검거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사건을 다시 원점에서 수사하게 됐는데요. 전국의 골동품 상들을 전부 추적하고 문화재 전문 전과자들도 파고들었는데 역시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담화 다음 날인 1월 9일 부산경찰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난중일기 절도범으로 보이는 일당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다라는 부산 청년 박 씨의 제보였습니다. 다방 옆자리에서 일본, 밀항, 문화재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일본 밀항이면 지금 난중일기를 일본에 팔아넘길 생각이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그치.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요? 네, 부산경찰국은 형사대를 급파하고 범인들이 도피할 만한 곳에 형사들을 잠복시켰습니다. 오후 4시 20분 부산 온천동 급행버스 정류장에서 막 버스에 오르려고 하는 주범 유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고 공범의 사촌형 집 연탄 창고에서 훔쳐간 난중일기를 찾아내는데 또 성공했습니다. 주범 유 씨 포함 6명이 검거됐고 잡히지 않고 도주한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급박한 상황도 있었어요. 당시 경찰은 난중일기와 함께 없어진 서간첩 6장 중 3장이 빠진 것을 알게 됐는데요. 서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친필 편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걸 공범 강 씨가 빼돌려서 집에 감춰뒀는데 수사망이 좁혀지자 불안해진 강 씨의 부인이 이걸 태워버리려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 순간 형사대가 급습해서 가까스로 이 서간첩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네, 야, 이 몇백 년 동안 이 보존해 왔던 이순신 장군의 친필 편지가 한순간에 타서 없어져 버릴 뻔한 거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보통 그 당시 뭐 집을 털거나 이러는데 어떻게 난중일기를 훔칠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네, 이들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사학을 전공한 주범 유 씨가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사학을 전공했어요. 네. 후배. 네, 다시는 이런 사학 전공자가 없습니다. 네. 난중일기를 훔쳐서 일본에 팔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들을 꼬드긴 거예요. 이야. 당시 1,000만 원이면 지금 3억에서 4억 정도거든요. 정말 아무리 그래도 헐값에 그렇지. 팔으려고 그러네. 한 겁니다. 유 씨는 그 전에도 통도사에 있던 문화재를 훔쳐 밀매한 혐의로 9개월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거운 물건도 아니고 책 몇 권에 이런 거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에 범행을 실행하기로 했고요. 새해를 맞느라 경비가 느슨한 12월 31일 밤 현충사 뒷산에 숨어 기다리다가 밤 10시가 넘었을 때 현충사 철문에 접근합니다. 이들은 가져온 장비로 문을 뚫고 들어가 잠금 장치를 부수고 난중일기를 훔친 겁니다. 이후 일본과는 배편을 물색하다가 체포된 거죠. 이거는 진짜 제대로 벌을 받아야 네.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난중일기를 파는 것도 잘못됐죠. 네. 그걸 일본에 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와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범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화가 나는 거에 비해서는 형량이 적었어요. 1심에서 주모자 유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고 네? 나머지 모두 1년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범 유 씨가 국보를 손에 넣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다. 5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서 온 국민들을 또 반성이 한 안 번 되네. 분노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가 일본에 헐값에 팔릴 뻔했던 난중일기 도난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근데 또 벌어졌네요. 이런 얘기를 또 예. 하고.